네, 글로벌 스나이퍼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놓쳐서는 안 될, 놓칠 수 없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격하는 시간이죠. 이 시각 꾸려주시는 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신기한 게 꼭 이 수요일만 되면 이 굵직한 일들이 꼭 터져가지고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게 만드네요. 그러네요. 이번에 네. 하루 전날 준비했던 원고 다 필요 없고 오전에 다시 또 허겁지겁 공부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정치 먹구름의 글로벌 증시 휘청. 네. 이젠 비행기 10시간 타고 가야 되는 이탈리아 정치 상황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만 증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뭐 유로존 탈퇴 가능성 부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 관심이 훨씬 높아져 있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저 정치 불확실성이라고만 대충 듣고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뉴스 매체에서 이렇게 며칠 전부터 이탈리아 관련한 뉴스를 보도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시장에 이 정도까지 이제 충격파를 줄 것인가 좀 반신반의했는데 결국 이를 터뜨리네요. 그니까요. 2011년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피그즈 할 때 그때 이후로 한 7년 만에 다시 또 유로존 특히 남유럽 국가 쪽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우리나 미국 같이 이렇게 양당제가 아니고 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 그때 오성운동이라고 엔티 이스태블리시먼트 이른바 반기득권을 갖다가 기치로 내세운 포퓰리즘 정당이죠. 네. 여기가 먼저였고 그다음에 이 흐름이 이렇습니다. 오성운동 그리고 우파 연합 가운데 이 동맹 이쪽은 북부 쪽, 이탈리아 북부 쪽은 잘 사는 쪽이죠. 네. 남부 쪽은 좀 못 살고 그런데 이 두 개가 이제 과반이 안 되니까 연정을 갖다가 하겠다고 했고 이 사람 보시죠. 현재 뭐 루이지 디마이오 지금 31살 진짜 약관의 나이인데 대표입니다만 사실 이 오성 운동을 갖다가 설립한 사람은 베페 그릴로라고 코미디언 출신의 이 양반입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좀 비슷한 이미지에 한 분 계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파올로 사보나라고 해서 이 81세인데요. 네. 여기를 갖다가 경제장관으로 추천을 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에서 아주 유명한 반 EU, 반 독일 그쪽으로 굉장히 강성해. 그래서 내각제이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 이 마타렐라 대통령이 네. 자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 사보나 후보가 진짜 경제 수장이 오르면은 전 세계가 이탈리아를 불안하게 본다. 탈 유로존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법학 교수 출신의 이 콘테 주세페 콘테라고 해서 이 연정에서 결국 총리로 지명했던 이 사람이 나흘 만에 나 그만둘래 했습니다. 아하. 뭐 이런 상황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IMF에서 재정 담당 이사를 했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었다가 새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내각 명단도 발표 안 하네요. 즉 안 된다는 걸 아는 거고 왜?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 전국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오성운동이나 저 동맹 같은 연정 쪽에서 거부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결국 로이터 같은 데서는 7월 29일 썰도 나왔습니다. 조기 총선. 이거 빨라봐야 가을 아니면 내년 봄이라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자칫 유로존 탈퇴 여부를 갖다가 국민투표에 붙이는 성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탈리아 발 악재가 그냥 좀 커졌습니다. 흐름을 쭉 한번 이야기를 네. 해주시니까 그간 나왔던 이야기들이 사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이름도 네, 어렵고 네. 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혼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형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뭐 유로화 가치나 이탈리아 증시나 국채 이런 게 좀 떨어졌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있을 것 같고 요 정도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민영 앵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렉시트, 우리가 그렉시트 이후에 네. 이탈렉시트 아니면 이탈리아가 떠난다는 뜻의 이탈리브 정도 듣다가 요즘 이 퀴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퀴트, 그만둔다. 네. 거기다가 이탈리 붙여서 퀴틀리인데요. 별소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19개국을 갖다가 다 나라 이름하고 저렇게 뭐 도망간다는 뜻으로 갖다 붙이다 보면 신조어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시장 흐름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틀이
주가입니다. FTSE 아이고. MIB 지수예요.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네. 자, 2.6%.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작년 한 해 달러 약세 와중에 전 세계 증시가 좋았고요. 자, 여기가 2018년이죠. 해 바뀌면서 다들 너무 오버했습니다. 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2월 달에 엎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갑니다. 차트는 더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벌써 다이버전스 나왔어요. 네. 정말 죽었어요. 차트가 말한 대로. 근데 그 재료는 결국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증시를 갖다가 월간 차트로 보시면 이 흐름입니다. 금융위기 때 이렇게 빠지고 얘는 희한하게도 금융위기 당시 낙폭이 38.2%만 오면 자꾸 고개를 숙입니다. 아래쪽은 독일. 네. 독일은 지금 금융위기 당시 낙폭을 갖다가 넘어서서 홀홀홀 날아가고 있죠. 둘 다 지금 약간 버겁습니다. 그다음에 국채 시장 볼까요?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10년물 이게 데일리 차트인데요. 어제 이런 식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자, 2년물 한번 보실까요? 네. 2년물은 5월 초만 하더라도 여기가 0이에요, 지금. Y축 0이죠. 이달 초만 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드라기 덕분에. 제로금리가 아니고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 0.4 이렇게까지 했고 엄청나게 비싸게 사주다 보니까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죠. 무슨 말? 즉 차라리 이탈리아 국채를 들고 있던 돈이 팔고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몰렸으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진 겁니다. 2년물도 보실까요? 마찬가지 떨어졌죠. 레벨 보실까요? 미국 국채 2년물이 2.359%인데요. 이탈리아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겨우 2.738로 왔습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미국 국채는 절대 부도날 일 없고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해서 리스크 프리 어셋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 그 가격보다 더 높은 채권, 이런 세상으로 살다가 지금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유로 이런 식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17 정도에서는 멈춰줘야 돼요. 1유로당 1.17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태리 재리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고 네. 기술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1.1460 라운드에서는 멈춰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과매도 국면이기도 하고 향후 한 2, 3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노이즈에 그칠까요? 아니면 이 형국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 이슈일까요? 예, 그 부분을 갖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어쨌거나 변동성이 커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태리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마치 이렇게 코끼리가 자연적 수명이 다해가 죽을 때 옆에 있다가 바늘로 쿡 찔렀더니 코끼리가 죽었어요. 코끼리가 지금 내가 바늘로 찔러서 죽였다 이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2011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참 그때 시장에 주목을 끌 때 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이 그림, 즉 그리스부터 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뭐 이렇게 해서 이 나라들이 상호 간에 빚을 얼마나 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느냐 플러스 프랑스에다가 독일에다가 빚이 얼마나 있느냐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그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예요. 지금까지 드라기의 양적 완화, 국채도 사줘, 회사채까지 사줘, 살 수 있는 건 다 사주는 돈 찍어서 이걸로 이렇게 덮어왔던 이 문제가 이제서야 결국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움직임 속에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마침 저희 시간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1조 원 블록딜 매각한다라는 이슈 때문이겠지만 삼성전자가 급락하며 지수가 2% 이상 밀려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네. 일단 이 이슈로 인해서 저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탈리아발 불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네. 너무 화가 나실 텐데요. 참 묘하기도 2000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아주 우호적으로 풀릴 무렵이면 꼭 글로벌 시장이 꼭 흔들립니다. 이번 3세판째 이번에도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오늘 2,400도 오전 장을 보면서 2,400은 지켜지겠거니 했는데 이것도 끄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늘 때문에 코끼리가 죽었느냐 이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태리 때문에 빠지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핑계는 그때그때마다 있는데요. 시황쟁이들이 핑계는 그때그때마다 찾아주고 남들 거 서로 뺏기고 서로 참고하다 보면은 다 대동소이하게 갑니다만 코끼리가 죽을 때 돼서 죽은 겁니다. 바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네. 촌철살인 한마디 짧게 들어볼까요? 정상화가 두려운 시절입니다. 지금은 정상화예요. 네.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던 저 양아치 국가들의 발행한 부도날 가능성이 높은 국채의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도 낮은 이런 비정상이 정상화로 가는 시절. 이것이 지금 두려운 시절로 왔습니다. 네, 정상화가 두려운 시절 오늘의 촌철살인 한마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지수가 힘듭니다. 장 마감까지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